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마블 레전드 앤트맨 웨이브입니다. 자, 영화 앤트맨 3 퀀텀 매니아가 개봉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시점. 자, 마블 레전드 웨이브로 생각보다 좀 늦게 피규어가 발매가 되었는데요. 영화에서 등장한 이 주연급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이 앤트맨 코믹스에 등장했었던 캐릭터들까지 이 한 웨이브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웨이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웨이브의 주인공인 앤트맨입니다. 자, 스콧 랭의 앤트맨인데 MCU 기반의 디자인입니다. 이번 앤트맨 3에 등장하는 강화된 복장을 기반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게, 자, 이렇게 일단 디테일도 굉장히 훌륭한데, 자, 보시면은 얼굴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투구라고 해야 될까요? 헬멧 안쪽에 보이시나요? 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추가적인 이런 파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클리어 파츠 안쪽으로 이 스컷랭의 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 스컷랭의 이번 신규 헤드도 확실히 그 배우분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준 것 같은데요. 조형뿐만이 아니라 이 헤즈버로 특유의 3D 스캔 기술이 상당히 뭐랄까 정교하다고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진짜 살짝 이 도색 자체는 아무래도 양산품 완구기 때문에 뭐 엄청 화려하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요것대로 이제 나중에 커스텀을 하더라도 진짜 원본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 원작에 등장했던 그 배우분 얼굴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실. 자, 두 개의 손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역시나 그 가동률 자체는 일반적인 마블 레전드에 있던 그 가동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 전체적으로 확실히 디테일만큼은 최근자 마블 레전드 시리즈답게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 허리가 아니라 이 부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지아이조에서 많이 쓰였던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가동률은 역시나 마블 레전드 시리즈답게 굉장히 잘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앤트맨이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앤트맨의 히로인 와스프입니다. 자, 이렇게 와스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앤트맨 슈트 자체가 이 질감 표현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어쨌든 이 디테일이 상당하고 이번 영화에서 등장했던 슈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당연히 이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이 부분을 따로 떼주고 날개가 있는 버전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와스프는 아무래도 주로 이제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날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조금 더 익숙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배우분의 얼굴도 이렇게 아주 표현을 잘했는데 솔직히 스칸 랭보다 훨씬 더 뭐랄까 디테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이 특유의 광대라던가 이 코 표현까지 아주 세세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줬고, 이 전반적으로 이게 색감이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는데, 이게 약간 마블 레전드 시리즈 특유의 이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이 들어가면은 이게 색이 확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조금 그 검은색 바탕 때문에 죽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처럼 더 막 빛나야 되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게 빛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도색이 다 빠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얼굴도 역시나 이렇게 안쪽에 있는 바이저의 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스캇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눈에 힘이 빠진 느낌? 이 똑같은 배우 맞죠, 이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색감 자체가 앤트맨 2에서 보여줬던 그 은색 바탕의 투구보다는 조금 더 약간 뭐랄까 그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BAF 파츠 중 하나인 캐시랭의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이 조합을 해볼 테고요. 자, 다음은 이번 영화에 등장했었던 메인 빌런 중 하나인 정복자 캉입니다. 자, 이렇게 캉도 역시 영화에서 등장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와줬는데요. 특히나 이 전체적인 메탈릭 도색 같은 느낌의 이 파츠들 그리고 도색 포인트와 디테일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이 배우 이름이 조나단 메이슨 선이었나요? 네. 어쨌든 이 배우 특유의 이 얼굴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는데 이 얼굴을 어떻게 표현해줄까 좀 궁금했거든요. 약간 원작에서는 바이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얼굴을 덮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마블 레전드는 약간 얼굴에 도색을 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여기에 표정 파츠 하나만 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표정.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슈트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 원작 영화에서 조금 뭐랄까 좀 여러모로 이미지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자 칸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는 좋은 반면에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뭐 디테일 자체는 진짜 훌륭합니다. 그리고 손 파츠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칸은 이렇게 그 주먹손보다는 편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복자 캉의 특유의 그 모습을 잘 표현을 했고, 특히나 이 허리 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라쳇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지아이조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형태의 골간줄스러운 이 허리가 이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움직임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의 퀄리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 스팅어와 이제 캐시랭이죠. 캐시랭 맞죠? 네. 자, 스팅어의 헤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안쪽에 역시나 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이 BA 파츠 합체를 해보고 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원작 코믹스 기반의 울트론입니다. 자, 이렇게 와. 일단 영화에 나왔던 울트론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원작 코믹스 버전인데요. 보시면은 이 울트론 특유의 악당이 아니죠. 거의 악마스러운 얼굴 표현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표현해줬습니다. 야, 기본적으로 이 은색 디테일 진짜 뭔가 철갑을 두른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비브라늄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이 특유의 울트론 몸체를 굉장히 잘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번 웨이브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인데, 야, 여러모로 진짜 이 울트론 사실 영화에서는 조금 많이 너프가 된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확실히 그 영화만의 매력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원작 울트론을 또 보니까 좀 뭐랄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거. 사실 이번 웨이브에 앤트맨 웨이브인데 울트론이 포함된 이유는, 사실 울트론의 창조자가 이 영화에서는 이제 토니 스타크였지만 원래는 이제 그 앤트맨, 그러니까 행크 핌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좀 악마의 병기인 그런 캐릭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영화에서는 앤트맨 이 개봉 시기가 조금 뒤틀리면서 애매해졌기 때문에 이 조금 토니 스타크 쪽으로 이제 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울트론 특유의 악마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안쪽에 움직이는 이 특유의 나노머신이라던가 그리고 이 나노머신 이펙트까지 이렇게 와 뭔가 포도알갱이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펙트 파츠를 그냥 손에다가 쥐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진짜 그 고전 이제 디테일이지만 뭐랄까 현대에 나오는 다른 울트론이나 다른 형태의 리파인된 디자인보다 확실히 이 버전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울트론이 이렇게 본체로 나와줬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BAF 파츠는 이렇게 캐시랑의 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과 팔이 같이 들어있고요. 자, 이거 잘 안 서는데 뭐 어쨌든 울트론이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에그헤드입니다. 자, 이름 그대로 계란 형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빌런인데, 이 빌런 자체가 뭐랄까 그렇게 막 인기 있는 빌런까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앤트맨 코믹스에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지능적 형태의 뭐 빌런이긴 한데 약간 울트론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본편에서 고스트라는 빌런이 있죠. 사실상 앤트맨보다는 아이언맨의 빌런에 좀 가까운 그런 형태긴 한데 뭐 어쨌든 이 고스트의 아버지인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고스트가 여자가 됐었죠. 네. 하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고스트가 남자 캐릭터고, 이 아들을 이제 고스트 그리고 고스트의 그 능력 자체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웨이브에서 과연 얘가 이
캐시랭에 몸통 파츠가 없었으면은 이 에그헤드를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지극이 가장 크게 작용된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몸통 하나 때문에 이 에그헤드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뭐 마블 레전드 시리즈 자체가 원래 BAF 파츠로 인지극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에그헤드 특유의 그 얼굴 형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고, 뭐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퀄리티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 이 총이 뭔가 원작에서도 등장해서 총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그헤드가 딱 이렇게 나와줬고요. 참 비호감이네요. 예. 자, 다음은 크로스파이어입니다. 자, 크로스파이어는 이렇게 아주 빨간색 쭈쭈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형태의 빌런인데요. 이게 앤트맨 1에서도 나왔던 그 메인 빌런 데런 크로스의 친척 중 하나인 윌리엄 크로스라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뭐 언급도 안 되고, 사실 이 크로스파이어가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형태의 빌런이긴 한데, 뭐 어쨌든 원작에서는 약간 DC로 치면은 데드샷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저격에 능숙한, 뭐 완전한 데드샷처럼 그 초월 능력자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저격을 주로 이제 하는 그런 암살자 캐릭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코스튬 자체가 굉장히 뭔가 봉사활동 단체에서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십자가 많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름 자체가 크로스파이어, 그리고 크로스가 들어가죠. 크로스 헤어 자체가 이게 가늠자 같은 형태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형태를 좀 노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너무 광기가 넘쳐나지 않나요? 십자, 여기도 십자. 참 여러모로 무섭습니다. 이 마블 코스튬 자체의 특징이 딱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저격총 자체는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와주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 크로스파이어 전용 저격총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이쪽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손을 띄워서 이렇게 쥐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저격을 하기 전인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연질 파츠이기 때문에 이 장착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우겨 넣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손가락이 조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장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펙트 파츠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총알이 나가는 이펙트 파츠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고요. 빵 하고, 네, 그리고 쏘고 나서 이제 화약의 연기가 면 나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슉 하면서 이렇게 깨알 같은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게 핵심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자 BAF 파츠 인질극이죠. 이것도 사실 이런 식으로 캐시랭의 다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파이어였고요. 자, 그리고 이번 웨이브 메인의 마지막은 퓨처 앤트맨입니다. 자, 이렇게 앤트맨 웨이브가 이렇게 앤트맨으로 시작해서 앤트맨으로 끝났는데요. 굉장히 뭔가 좀 독특한 형태의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 앤트맨, 퓨처 앤트맨을 제가 아직 이슈를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이게 2023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그 앤트맨, 퓨처 앤트맨에 등장하는 슈트라고 합니다. 설정상은 이제 미래에서 온 스칸랭이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극단적인 형태로 슈트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개미죠, 개미. 그런데 중간중간에 들어간 이 근육 디테일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허벅지 보이시나요? 야, 징그럽습니다, 이거. 이게 전반적으로 진짜 너무 앤트맨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둥그런 헬멧이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더듬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이 특유의 뭔가 아크 원자로를 생각나게 하는 이런 형태의 디테일. 요게 진짜 그 실제 슈트에서 뭔가 그 다른 동작을 하는 그런 약간 아크 원자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게 빛이 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막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 그 퓨처 앤트맨 이슈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이건 한번 코믹스를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이빨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열리겠죠. 실제로 자 이렇게 투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퓨처 앤트맨이 이 원작 코믹스를 최대한 뭐랄까 재현을 한 그런 형태긴 합니다. 원작은 확실히 좀 더 밋밋하고 되게 플랫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피규어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 플랫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퓨처 앤트맨이 나와줬고, 발바닥도 까맣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BAF 파츠는 마지막 파츠인 팔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퓨처 앤트맨까지 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BAF 파츠를 적용시킨 캐시랭입니다. 자, 7개를 모두 모으게 되면 이렇게 캐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사이즈가 진짜 역대급으로 큽니다. 이거 약간 헐크버스터보다 훨씬 더 큰 것 같고, 여지껏 나왔던 BAF 파츠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길쭉하고 약간 원작에서 등장했었던 그 자이언트맨을 형상화한 스팅어의 이 거대 형태. 자, 이렇게 굉장히 얼굴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상 이게 좀 약간 설정 오류인 것 같기도 한 게, 원래는 이 상태에서 헬멧을 벗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작아진 상태에서도. 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맨 얼굴을 넣어주는 것까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뽑아서, 네, 뽁 소리가 나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팅어의 헬멧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원작처럼 이렇게 완벽한 이 자이언트맨 버전 스팅어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짝 세트를 구성하기에는 조금 묘한 사이즈긴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앤트맨하고 지금 비교해보면은 6인치가 아니라 약 뭐랄까, 이게 6인치니까 약 12인치 정도 되겠네요. 12인치 사이즈여가지고 사실상 자, 이렇게 3명을 완전히 구성해 주기에는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이 세트병에 조금 이제 그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뭐랄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구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BAF 파츠가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 스팅어가 이렇게 나와줄 줄은 조금 몰랐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인 디테일은 굉장히 훌륭하고, 일단 존재감 하나는 훌륭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 만족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이 버전을 그대로 축소시킨 이제 일반 버전 스팅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지막 BAF인 스팅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 웨이브를 모아보면은 요런 느낌. 전반적으로 7개 모두가 나름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기도 한데, 여기에 BAF까지 굉장히 큰 사이즈로 나와줘가지고 굉장히 이번 웨이브가 생각보다 꽤 독특한 그런 웨이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여기에 이 BAF 캐시랭도 좋았지만, 이 에그헤드나 크로스파이어죠, 둘 중에 하나를 일반적인 사이즈의 캐시랭으로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블 레전드 앤트맨 웨이브 리뷰였습니다. 총 7종의 웨이브로 나온 제품인데, 이 영화와 코믹스 버전이 적절히 섞인 것 같은 그런 웨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러모로 영화 자체는 조금 재미면에서 애매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제품 자체는 워낙에 고퀄리티로 나와줬다 보니 이 기본적으로 웨이브를 모으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감이 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 에그헤드나 크로스파이어처럼 약간 인지의 끝 같은 느낌의 캐릭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캐시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영화 본편에 등장했던 다른 캐릭터들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